네, 안녕하세요. 골든레이디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가 참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등락등도 굉장히 많아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총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강의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차트를 재해석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우리 시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시장은 항상 반복적이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오늘은 10강이기 때문에 차트의 재해석 총정리를 할 거예요. 차트의 재해석. 차트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강의를 토대로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꼬집어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강의 역시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항상 목요일마다 무료 강연회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을 많이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강연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일단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골든포인트의 원칙은 지난 강의와 동일하게 장대 양봉의 기준 8% 이상의 반등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에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전일 대비 거래량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급등주를 매매를 합니다. 급등주. 근데 여기에서 급등주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수가 좋아야 할 것. 지수 확인. 근데 최근에 지수가 또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급등주 매매를 하게 되면 윗꼬리를 많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일의 흐름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내가 급등주를 해야 될지 급등주 매매를 따라가도 괜찮은 그런 주간이 있고 괜찮지 않은 주간이 있어요.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는 양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얼마만큼의 반등을 해주는지에 이 지수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 저한테 항상 그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지수 확인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확인을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재무제표로 확인을 안 하시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 EPS죠. 그렇죠? 이 기업이 판매를 하는데 영업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판단을 해주는 기준이 EPS라고 제가 이제 이 뉴 고수비급 이전에 또 고수비급이 있었죠. 그 고수비급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EPS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다른 거는 뭐 재무제표, 뭐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뭐 시청자분들께서 끝까지 이거를 뭐 분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EPS 정도까지는 내가 이게 마이너스 기업, 적자인 기업인지 흑자인 기업인지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 거의 뭐 종목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그걸 뭐 안 봐요. 안 보고 3년 연속 적자, 그리고 3분기 연속 적자. 좋아요. 뭐 3분기 연속 적자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흑자로 그 분기별로 매출액이 조금 더 늘어나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니까. 근데 3년 연속 적자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욕심이란 게 생겨버려요. 욕심이란 게. 근데 그 주가가 반등해줄 때 제한적인 반등이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반등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랑 같이 하셔야 될 거는 EPS 체크를 하시고 뭐 고평가 저평가 이 종목 내가 괜히 판단을 해서 이거는 뭐 PER 뭐 한 배 이상이야 뭐 이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평가 고평가 그거를 체크를 하지 마시고 얘네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시총액 대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과 지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EPS까지만 확인을 하시고 급등주를 공략을 한다. 그 외에는 급등주 공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제가 패스를 할 거고 가격 따라잡기, 양봉 따라잡기 두 가지를 오늘 이 10강을 통해서 한 강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격 따라잡기는 지난 강의에서 잠깐 배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은 양봉 따라잡기. 이거는 제가 그 차트 재해석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거. 캔들의 색깔 중요합니까?
음봉, 양봉 중요합니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가격 따라잡기의 조건 첫 번째 기본 이동평균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61선, 21선, 5일선, 121선까지 추세선 121선까지 모두 지우세요. 모두 지우세요. 이거는. 왜? 제가 지난 강의에서 가격 따라잡기에서 이동평균선은 후행성입니다. 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동평균선은 가격을 따라서 살살 올라가요. 살살. 그러면 이거를 따라잡기에는 너무나 느리단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한번 튀었어요. 근데 이 튄 거를 나중에 또 눌림목을 잡겠다가 눌림목 매수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경험들 이거 공감 많이 가실 겁니다. 주가 막 올라가요. 못 잡아요. 이제는 나는 원칙이 있어. 5일선 눌림목 매수, 21선 눌림목 매수. 여기에서 매수를 하세요. 그럼 됩니까? 주가 빠집니다. 왜? 한파동이 갔는데 이걸 뒤늦게 따라 붙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갈까요? 안 가요. 쉬어야 되거든요. 얘네도 힘들어요. 그쵸? 이 시장이 사람하고 신체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힘들어요. 정상까지 갔어요. 등산을 했는데 당연히 쉬려고 내려가잖아요. 그쵸?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뛰어요. 주가가 막 뛰어. 그럼 쉬겠죠. 그럼 당연히 내려오겠죠. 힘이 드니까. 이거 당연한 똑같은 원리인데 이거를 내가 사니까 이건 무조건 대박 나야 돼. 아우 굉장히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이동평균선은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가 있는지 거래량이 있는지 수급이 있는지 여기에서 제가 또 이런 거는 참 제가 많이 풀어요. 여기에서 대형주가 있습니다. 오늘은 총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풉니다. 대형주가 있어요. 중소형주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청자분들께서 개인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기본적으로 보실 거예요. 나는 뭐 연기금 몰라요. 투신 몰라요. 뭐 은행 쪽에서 얼마 정도 들어온지 몰라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심플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형주, 중소형주의 수급을 체크를 하시는데 쉽게 해드릴 거예요. 대형주랑 잘 보이시죠? 그리고 중소형주. 여기에서 개인들 수급을 개인 수급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대형주에서 개인들 수급이 쏠려 있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세요. 주가 어떻게 될까요? 급등할까요? 과연? 아니요. 대형주에서 개인들이 쏠려 있는 종목들은 빨리 안 가요. 오히려 조정을 받고 다 개인 털기하고 가요.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게 중소형주 종목들을 거래를 하실 때 개인들이 쏠려 있는 종목들 단기간에는 급등 안 나오면 얘는 크게 조정받아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중소형주에서 개인들 쏠려 있다, 단기 급반등.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승일, 그리고 선코어. 이 두 종목을 보시면 급등한 그 날짜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외국인 팔아요, 기관 팔아요. 얘네 중소형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형주 안 가요. 오히려 안 가요. 조정을 더 받아버려요. 더 무거운 종목들은 조금 더 쉬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수급을 체크를 할 때 얘네가 대형주로 속해 있는 종목인지 중소형주로 속해 있는 종목인지만 체크를 하시면 내가 여기에 추가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단기간 안으로 얼마만큼 먹고 나올지가 이게 체크가 되는데 이제부터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는지는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가격으로 이동평균선은 중장기 잘 모를걸요? 왜? 얘네는 후행성인데 단타로 가져가야 될지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 가격만 보시면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지 알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봉 따라잡기의 조건을 같이 볼 거예요. 장대 양봉을 노리시는 거예요. 장대 양봉. 근데 가격 따라잡기는 지난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가격 따라잡기 지난 방송 9강을 먼저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일 반등 8% 이상을 노리자. 이거는 가격 따라잡기와 동일하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장대 양봉을 노리자.
전일 거래량 증가 확인한 후에 그리고 다음 날에 거래량 감소를 확인을 하자. 굉장히 다르죠.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양봉 따라잡기는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가 아닌 감소가 돼야 이제 그런 눌림목 따라잡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타라면은 이 양봉 따라잡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장기 투자는 가급적이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조건 다 수신되셨죠? 다 이해하셨죠? 보시면은 뭐 이 종목은 이름을 다 지을 거예요. 편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이제 이 방송이 또 재방송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가격도 안 왔는데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더러. 그래서 일단은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거래량하고 그리고 가격을 먼저 볼 거예요. 거래량 전일 대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8% 이상의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나요? 다음 날에 감소가 돼야 되나요? 감소가 돼야 돼요. 여기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가격을 알려드렸어요. 보시면 3,000원에서 4,000원, 5,000원 이렇게 가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원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4,000원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가격이 우리가 이제 뭐 위에서 매물대, 저항대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저항대, 매물대도요. 여기 가격에 다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3,000원에서 4,000원 다이렉트로 한 방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쵸? 우리가 그 주가가 상승폭이 30% 제한이 있고 밑으로 빠져도 30% 제한이 있는 거는 하루에 움직이는 그 유통 물량들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값이 정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3,000원에서 4,000원을 바로 가려고 하니 물량이 부족해요. 그쵸? 그러면은 중간에 저항이 받겠죠. 저항이란 게. 그러면 중간에는 3,500원이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예요. 제가 이 종목을 지난 강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양봉에서 반을 자릅니다. 반을 잘라버리면 가격이 3,880원이라는 가격이 나와버려요. 근데 참 더 재미난 거는 3,880원은 가격의 반을 자르니까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보니까 4,000원을 돌파했으면 5,000원을 가야 돼요. 그쵸? 근데 이날, 다음날 거래가 감소를 합니다. 그럼 눌림목을 찾아야 되는데 3,500원대까지 눌림목이 나와야 돼요. 가격을 반을 잘랐으니까 4,000원은 돌파했는데 3,000원대까지 가려면 너무 조정이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캔들을 반을 한번 잘라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3,500원대까지 기다리기에는 8% 이상 그 반등을 나온 이 종목인데 8% 이상 더 추가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럴 때는 장대 양봉이다. 캔들을 반을 잘라요. 고가, 저가 반을 자르면 가격대가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을 잘라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추가 조정이 나와버리네요. 거래가 감소하네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뜨는 종목은 다시 거래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줬을까요? 4,000원이 일단은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목표가 5,000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한 호가에다가 매수를 해서 한 호가에다가 다 매도를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매매가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00원에서 5,000원을 가려고 하지만은 중간에 매물대가 얼마가 있을까요? 얼마가 있을까요? 4,500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4,500원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종목 고점이 4,600원인데요. 시청자분들 여기에서 뭔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 끝까지 먹고 싶은데요. 그거는 저는 재주가 없어요. 저는 적당히 먹고 나오는 17% 이상 정도면 적당히 먹고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이 정도는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한 호가가 더 올라갔어요. 저는 욕심 안 부려요. 이 정도 목표는 정말 되거든요. 그쵸? 근데 모든 분들께서 주식의 대박의 꿈을 많이 노리십니다. 근데 그거는 참 시간이 걸려요.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원칙이 잡혀지고 나만의 매매 방법이 잡혀지고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골든레이디 전문가의 가격 따라잡기 그리고 양봉 따라잡기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만 배워가시면 그러면 매매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끝까지 먹는 거 취미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닥에서 매수를 했는데 얘 자꾸 질질질 흘러내리는 경험들 많이 느껴보셨을 거고 얘 간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얘 윗꼬리 달고 밑으로 쭉 빠져버리네요. 그죠?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온 이후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고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종목 볼까요? 이 종목도 지난 강의의 차트와 동일합니다. 22% 정도 반등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대형주죠. SK 하이닉스. 그쵸?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개인들 수급이 쏠려 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을 보실 때 개인들 수급이 쏠려 있으면 이 종목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시면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8강, 9강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조건 검색식을 하면서 조건 검색식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검색을 하시면은 이 종목 하나 나와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항상 나와요. 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들을 많이 안 가지시고 오히려 반도체 업황들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IT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양봉, 이렇게 양봉, 음봉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 거래량도 일정하잖아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가격으로 접근을 하자. 가격 어떻게? 보시면은 여기 3만 원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얼마예요? 당연히 4만 원이죠. 그쵸? 근데 3만 원과 4만 원의 갭 차이 대형주기 때문에 흐름이 강하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흐름들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무료 강연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3개월 종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 제가 매수가를 어디에서 들었냐면은 35,000원이에요. 왜 하고 많은 종목 중에 그리고 왜 하고 많은 가격대 중에 왜 35,000원입니까? 지난 강의 보신 분들은 이해되실 겁니다. 3만 원과 4만 원 목표가인데 중간에 저항받는 가격, 저항에서 돌파되는 가격들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35,000원이란 가격이 나온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의 항상 순리로 움직이는 가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4만 원에서 5만 원을 가려고 하면 중간 값이 얼마가 될까요? 4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HTS 검색 한번 해보세요. 차트에. 그러면 4만 원을 찌르고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한 방에 돌파를 했을까요? 보시면요. 한 방에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저항대라는 거, 강한 매물대를 그냥 한 방에 뚫어줬다라는 거. 그럼 얘는 더 간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그러면 이 방송에서 골든레이디 전문가가 SK 하이닉스 한 달 정도 더 봐도 된대. 3달 정도 더 봐도 된대.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안 되겠죠. 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밑에서 잡았는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가면서도 재방송이 나갈 거고 재방송에서는 막 4만 원대까지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갭 차이가 얼마나 커요? 10% 이상 갭 차이가 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매매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35,000원이죠. 그럼 4만 원대까지 목표를 봤는데 4만 원 돌파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45,000원을 목표를 봅니다. 단 조건은 4만 원 익절가를 잡고. 익절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4만 원
우리가 보통 손절만 잡잖아요. 손절만 잡으면 얘네가 이제 빠지면은 손절을 하거나 올라가면 익절을 하거나 이 방법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수가가 너무 좋아요. 추가 상승을 더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손절가가 아닌 내가 매수한 지점에서의 한 5%에서 7% 정도의 익절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반등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2, 3% 정도의 익절을 잡으시는 이거는 종목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건 익절 잡는 방법은. 근데 얘는 저는 이제 내려와도 부담이 없어요. 왜? 4만 원대까지는 저는 익절가를 잡을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만 원 익절을 잡고 4만 5천 원을 목표를 본다. 이거는 왜 골든레이디 전문가의 가격 따라잡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죠? 중간에 더 걸러지는 자리들이 있지만 그런 매매 방법들은 조금 더 이제 가격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격 그리고 양봉 따라잡기 단기간 안에 급등을 하는 이거는 뭐 깨끗한 나라 이제 운데 우선주인데 일단 보시면은 거래량 급증합니다. 양봉 뜨죠. 조정받죠. 거래량 감소됩니다. 그럴 땐 여기서 어떻게 가격적인 부분들을 봐야 돼요. 1,000원짜리 종목이 2,000원 가기엔 쉬우나 10,000원짜리 종목이 2만 원 가기에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00원이 돌파되면 당연히 2만 원을 목표를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10%씩 잘라주셔야 돼요. 만약에 10,000원 돌파되면은 15,000원이 목표지만 중간에 10,000원 단위는 11,000원. 그리고 11,000원이 돌파되면 12,000원. 그리고 13,000원, 14,000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값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급등했어요. 조정 나옵니다. 가격대를 보시고 정확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지지를 받아주네요. 얘는 눌림목 매수. 그리고 이 종목이 거래량이 떠요. 그리고 이제 양봉이 뜹니다. 그럼 2만 원 돌파되면 다시 한번 매수. 이런 식으로. 이게 당일 하루를 보시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고점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나만의 고점이지 시장 이론상의 고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가볍게 이렇게 총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총정리 말고도 가격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본적인 뭐 이동평균선 그리고 보조지표, 일목균형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볼린저 밴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뭐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후행성이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움직이니까 후행성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 따라잡기, 양봉 따라잡기, 급등해도 두렵지 않다. 급등하면은 그 다음 절반 라인을 잘라서 눌림목 매수를 하면 된다. 만약에 눌림목 매수가 안 와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왜? 가격 추격할 수 있는 매수 자리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 탄력이 따라붙는 거는 이제 수급을 활용을 하실 때는 중소형주들은 개인 종목이 쏠려 있는 그런 종목에서 단기간 반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을 보시거나 혹은 이런 종목을 보실 때도 재무제표를 꼭 확인을 하시고 재무제표 정말 꽝, 실적 꽝, 매출액 꽝, 꽝, 꽝 하는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단기간에 급등을 하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뭐 단기간의 급등 종목들이 정말 좋은 종목은 괜찮아요. 근데 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거래량이 이렇게 뜬 것처럼 거래량이 뜬 종목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나 이 종목 정말 궁금한데 하시면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종목 제가 이렇게 화면에 뜰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무료 강연회가 있으니까 그 방법도 참여하셔서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10강 여기에서 총정리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 11강 주생주사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